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순차 해석 연습 제5강 조건부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해석은요, 그 무생물 주어,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무생물 주어의 인과관계 해석처럼 이 문장을 분석을 할 때에 그 문법적인 구조를 분석하는 그러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의미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그 기존의 그 접근법이란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러한 그 조건부 해석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해석하고도 내가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지? 라는 그런 의문점, 이러한 것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꾸로의 해석이 말끔하게 앞에서부터 뒤로 의미를 이해해 가면서 깔끔하게 순차 해석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건부 해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건부 해석의 기본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부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칫 그 혼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개념을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무생물 주어에 대해서 먼저 잠시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무생물 주어라는 것은요, 이렇게 문장에서 A 동사 B라는 문장이 있을 때에 이 A가 무생물 주어라면은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인과관계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즉 A로 인해서 B라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동사라는 것이었죠. 동사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 조건부 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단 우리말 예를 먼저 들어 보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치죠. 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혹은 성공하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노력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죠. 어떠한 것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바로 이 노력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노력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일단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또 성공한다라는 것도 또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 두 개 사이에 조건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그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 비가 온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또 그 경기가 취소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가 온다는 것하고 경기가 취소된다는 것 사이에는 이 비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말은 비가 오면 그 경기는 취소될 것이다 라는 예문에서 혹은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조건의 그 구분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영어는요, 비교적 그 조건어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A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B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 사이에는 이 조건어가 이게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조건어를 중심으로 해서 조건이 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A라는 아이디어와
B라는 아이디어 사이에는 조건이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B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에 이 A 아이디어와 B 아이디어 사이에 이 조건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조건부 해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즉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 조건부 B가 나올 경우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만 A를 해야지만 B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의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빈도는 이제 1번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빈도는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A와 B 사이에 조건부 단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즉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조건부 단어는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어, 조건부 단어, 혹은 조건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가능한 조건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요, A by B라는 형태, 혹은 A through B, 혹은 A require B, 혹은 A as long as B 등등등 아주 수많은 조건부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고요. 이것보다는요, 이 A와 B가 의미상 조건으로 묶여 있지 않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You can succeed by working hard.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You can succeed라는 것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다라는,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이에 by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여기서 해석의 제 1번 해석 있죠, 이렇게. 1번 해석을 적용한다면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로 간단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런데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지 돼. 열심히 노력해야지 돼. 라는 이런 식의 순차 해석을 하면서 앞에서부터 뒤로 아이디어를 정리해가면서 깨끗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문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People sometimes get involved in a conversation where it takes you a few moments to figure out what the other person was talking about. 이러한 예문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시죠. 자, people sometimes get involved in a convers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get involved in a conversation 이라고 해서는요. 자, 이게 get involved in a conversation 해가지고 이 형태가 바로 이 take a walk 형태네요. 그렇죠? 즉, 이 conversation이라는 게 원래 converse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동사 역할을 한다면은 이 get involved in이라는 것은 허동사로서 해석을 하지 않아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시죠. People sometimes get involved in a conversation. 사람들은 때때로 대화를 나눕니다. 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두 번째에 w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re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그 장소가 아닌 시간의 개념으로서 해석을 할 때 더더욱 이해가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시간, 즉 when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더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대화를 나눌 때에 라고 해서 when으로 해석을 했죠. 나눌 때에 it takes you a few moments 시간이 걸립니다 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끊어졌네요. 전체적인 A 아이디어로서 아이디어가 끊어졌죠. 그 다음에 figure out what the other person was talking about.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즉 A to B를 중심으로 해서 즉 A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되겠고 B의 아이디어에서는 이해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즉 t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간과 이해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조건부 해석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떻게 하나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센텐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때때로 대화를 나눌 때에 시간이 걸려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간다고 그러나요? 저를 두고 말하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는 좀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대화를 나눌 때에 시간이 걸려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자, 다음 예문 보시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And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그러한 것이죠. 바로 그 1960년대, 70년대 반전 가수인 그 밥 딜란 그분의 노래 그 Blowing in the Wind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그 노벨 평화상 수상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거부한 것으로 또 한 번 유명합니다만 바로 이분의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이러한 센텐스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이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그 아이디어로 되어 있겠네요. 그죠? 즉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you call him a man 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자체가 아이디어로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befo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기존의 방법대로 한다면은 당신이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해석이 되죠. 물론 이제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A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그 B가 하나의 아이디어이죠. 그런 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사이에 before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것은 그러면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건부 해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즉 조건부 해석을 어떻게 하죠? 바로 A 해야만이 B 할 수 있다. 혹은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A 해야지만 B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조건부 해석을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센텐스를 보시죠.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지만 그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또 흰 비둘기가 얼마나 바다를 날아야지만 모래에서 잠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야지만 이 포탄들 사용이 영원히 금지가 될까요? 친구요, 그 대답은 바람 속에 흩어집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A라는 아이디어와 B라는 아이디어에서 이 before라는 것을 조건부 단어로 해가지고 조건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즉 A 해야지만 B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것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순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해석을 이용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야지만 이 포탄의 사용이 영원히 금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조건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또 아주 간단한 예문 하나 보시죠. Drinking is alright as long as you don't do it to excess. 자,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의 방법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드링킹이 지나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쪽으로 나왔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drinking is alright 이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죠. 즉 A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you don't do it to excess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라는 아이디어와 B라는 아이디어 사이에 as long as 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혹시 조건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A as long as B라는 형태로서요. 조건부 해석입니다. 즉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조건부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내용이 명확해지게 되고 단순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순차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센텐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Drinking is alright. 술 마셔도 돼. 단 그렇게 하려면 you don't do it to excess.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돼. 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You don't do it to excess라는 여기서는요. A to B의 용법이죠. 여기서 이 A가 목적격 혹은 명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to를 A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즉 이시, 즉 드링킹이 지나치다라는 하나의 이것도 조그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술이 지나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자체로는요. 따라서 술은 마셔도 되지만 단 그렇게 하려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이 되면서도 머릿속에 명쾌하게 와 닿지요.
이런 것이 바로 조건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정어가 포함된 조건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연구했었던 것은 이 A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B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중간에 조건부가 되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A 하려면 B 해야 한다. 혹은 A 해야지만 B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선 공통적으로 이 A가 긍정어였었죠. 긍정문이었었죠.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라는 아이디어에 부정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부정어처럼 하는 것처럼 부정의 표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즉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조건에서요. 이것을 조건부 해석을 할 경우에는 A를 하려면을 부정어를 집어넣게 되면 A 하지 않으려면 B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혹은 또 A를 하려면 B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렇게 부정어를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즉 A의 부정을 하거나 혹은 B의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A 조건부 B라는 이런 조건부 해석은 주로 제가 앞에서 A 하려면 B 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이 A 해야지만 B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용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조건부 같은 경우 부정어가 포함된 조건부는 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만약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쪽에 부정어를 넣어줘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예문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achieve peace as long as every single action is taken with a possible future conflict in vie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장이 전체적으로 좀 꼬여 있지요. 쉽사리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해 나가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아이디어별로 먼저 구분을 한번 해보죠. It is impossible to achieve peace. 평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A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s long as라는 것은 접속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every single action is taken. 이것도 역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자라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하되 with a possible future conflict in view. 발생 가능한 미래 분쟁을 염두에 둔다라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즉 C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사이에 as long as라는 접속어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순차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앞에 A as long as B가 나올 경우에는 순차 해석, 조건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A as long as B에서요. 즉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기 impossible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즉 A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A 하지 않으려면 B 해야 한다. 혹은 A 하려면 B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순차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해석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면은요. 제가 하는 것을 먼저 보시죠. 센텐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평화를 이루려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되 발생 가능한 미래 분쟁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A를 하려면 B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식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을 하면서도 이해가 명확하게 머리에 와 닿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했던 것은 방법은 A 하려면 B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센텐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되 발생 가능한 미래 분쟁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부정어가 포함된 특수 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이 우리말인데도 말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특수 구문이라 하면은요. 제 스스로가 제가 만들어낸 그러한 표현입니다만 이 특수 구문이라 하면 문장에 그 unless라든가 until이라든가 또는 without 등 그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의 형태를 가르쳐서 저는 이것을 특수 구문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장에 이렇게 unless라든가 until, without 같은 부정의 접속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또 부정어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는 앞에서 그 단순화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요. 즉 이러한 부정어가 포함된 부정이 있겠고요. 또한 이러한 부정이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돼 이러한 그 특수 unless, until, without 같은 접속어가 들어간 부정어는요. 조건부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건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인데도 어렵죠. 사실상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문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No family can be happy without harmony among its members. 자,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요. 자, family can be happy라는 것이 하나의 일단 아이디어죠. A라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또 harmony among its members. 자, 가족들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룬다, 화목한다라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without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no라는 부정이 들어가 있죠. 즉 부정이 들어가고 without이라는 또 부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건부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다면 가족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간단한 단순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기존의 해석 자체가 보면은 화목하지 않다면이라는 부정어가 일단 들어가고 또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또 부정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부정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장이 복잡해지게 되고 이해하기가 우리말인데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조건부 해석을 통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건 방법이죠. 즉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족들 구성원이 화목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을 하면서도 머리에 와 닿지요. 다른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English Puritan Revolution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out this. 자,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without이라는 접속어를 중심으로 해서 A와 B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근데 여기 또 cannot이라는 또한 부정어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not이라는 부정어, without이라는 부정의 접속어가 되어 있으니까 조건부 해석을 한다. 즉 A 하려면 B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게 그러한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 해석을 하면서 조건부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껏 조건부 해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조건부 해석을 이용한 실제 예문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